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 잘 지냈습니다. 예, 아주 진짜 감동적인 경험을 하셨다면서요. 네, 최근에 10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요. 손편지를 받아본 기억이 예.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로부터 받은 이후로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아, 남편한테? 아니요. 남편분이 주신 거 아니세요? 우리 남편은 연애할 때도 한 번도 손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아닌데 어이고. 회사 업무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된 분이 있어요. 그쪽 회사랑 저희 회사랑 예. 같이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이제 행사가 다 잘 마무리됐거든요. 그러면 보통 뭐 수고하셨다고 문자를 주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주시는 게 보통인데 그쵸. 회사로 뭐 저한테 우편이 왔다고 총무 쪽 직원이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뜯어보니까 그분이 행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손편지를 주셨는데 글씨체도 너무 예쁘고요. 예. 뭐랄까 행사 끝나고 나서 그분이 뭐 아마 긴장도 풀렸을 거고 또 마무리해야 될 것도 많아서 매우 바쁠 건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편지를 썼다는 게 진심이 느껴지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야, 써주신 분이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인데 남자분이 그렇게 글씨를 썼다고요? 정말 예뻐요. 와하. 얼굴이 근데 너무 죄송하게도 예. 그분 얼굴과 글씨체가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예. 혹시 대피를 맡긴 게 아니냐. 아하. 약간 이제 이런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손편지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문자를 드렸거든요. 예, 예. 손편지 써주신 거에 더 감동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랬더니 그분이 제가 글씨를 좀 잘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이 직접 쓰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손글씨 잘 쓰는 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저는 글씨 잘 쓰는 사람 진짜 부럽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다한증이 있어서 글씨를 잘 쓰고 싶어도 잘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글씨를 쓰려고 연필이나 볼펜을 잡으면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글씨 잘 쓰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제가 다이어리에 뭔가를 막 써놨어요. 네. 근데 한 다음 날이나 이렇게 다시 펼쳐보면 제가 썼는데 무슨 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네. 일상 다반사예요. 그렇죠. 또 요즘에는 또 컴퓨터로 모니터로만 글씨를 쓰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손글씨를 쓸 일도 거의 없고 또 편지를 주고받을 일이 많지 않은데 좀 새로운 경험 또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좀 분위기 있게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결혼하신 분이세요? 나이로 봤을 땐 아마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았는데 예.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자기만의 이게 강점이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행사 끝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쓰신 게 아닐까. 예. 아주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주희 과장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의도가 궁금한데. 아마 다음 행사 때 또 더 잘 도와달라는 의미인 것 같고 예. 또 영화 티켓을 같이 주셨어요. 같이 보러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싱글이었고 좀 나이가 어렸으면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밀당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예. 저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고요. 아하.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재밌는 게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만년필이나 이런 수성펜이 더 많이 팔린대요. 정말요? 그리고 다이어리와 같은 그 종이류, 수첩 판매량이 훨씬 더 늘었다고 해요. 그렇죠. 박 PD가 또 그런 거 수집까지 하잖아요. 저는 이제 만년필이나 네네. 이런 거 이제 사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조카나 또 지인분들에게 또 입학하는 친구들한테도 그 라미 라미. 그 네네. 귀여운 브랜드가 있어요. 예. 그거 선물도 하고. 저도 볼펜 선물을 받았는데 예전 회사 퇴사할 때 팀원들이 돈을 조금 모아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어허. 근데 라미펜에 제 이름 이니셜을 각인한다 그러나? 맞아요. 아, 그런 것도 돼요?
네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되게 고마웠어요. 고맙게 야하. 지금 잘 쓰고 있고. 예, 그렇군요. 그 지금까지 잘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손글씨를 잘 안 쓰다 보니까 1년 지났는데도 아직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름다운 분 어느 회사 누구신지 공개가 가능하신가요? 산업정책연구원의 성함까지 얘기도 되나요? 그럼요. 이수영 팀장이신데 아, 연구원이세요? 네, 연구원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연구원 기관 소속에 계신 분이고요. 예. 사실 이렇게 대외 수상권이었어요. 요즘 보면은 뭐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기관들에서 어느 분야 수상 그 타이틀을 많이 만들어 내거든요. 이제 예. 그게 수익성 사업이기도 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어느 뭐 큰 언론사 중앙일보에서 특히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중앙일보보다 훨씬 매끄럽게 행사를 잘 진행하셨어요. 와하. 여러 군데를 많이 참여해 봤는데 행사 진행도 매우 매끄러웠고 예. 행사 끝나고 나서 뭐 사후 관리라고 할 수도 있죠. 저희 쪽 기업 관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까지도 감동을 줄 정도면 아 이쪽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다면 다음에 또 참여해도 되겠구나 야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니 보통 그런 행사 끝나면 뒷담화 뒷말만 무성할 텐데 이거는 감동이 무성하니까 이게 진짜 다르군요. 아마 그분이 하시는 일에 뭐 그렇다고 제가 전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이 있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예예. 그게 뭐 제가 단지 손편지를 받았다거나 영화 티켓을 받았다거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행사 시작부터 전과 후 관리를 이렇게 매끄럽게 하는 그 능력이라 그럴까? 이거에 이제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렇죠.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대성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희 애청자분들도 이렇게 대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취업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벌써 이제 3월 취업철 다가왔어요.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특히 대기업으로 취업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많이 긴장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력서 작성은 웬만큼 해놓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불안하니까 계속 수정을 하시거나 뭐 남은 기간 동안 스펙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막 시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상반기 공채 때 이런 거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스펙 부분인데요. 예.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가 되고 또 지원자의 학벌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의 뭔가 능력, 숨겨진 재능 이런 걸 보겠다라는 게 요즘 인사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펙적인 부분을 아직까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스펙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학점이고요. 그리고 공인 영어 시험 성적, 그리고 자격증입니다. 예예. 근데 아마 학점은 지금에서 어떻게 돌이키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에 와서 뭐 계절학기를 들으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노려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 가장 쉽죠. 그래서 지원자들이 엄청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성적 점수를 계속 올리려고 해요. 아, 토익 점수.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최근에 취업 사이트 사람인에서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신입직 구직자의 이력서를 이제 다 통계를 돌려봤더니 예. 평균 토익 점수가 나왔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평균치 정도는 마련을 해놔야 예예. 그래도 서류 통과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평균이 몇 점입니까? 평균 점수가 764점. 오. 뭐 요거는 평균이니까 요것보다 낮은 분들도 있고 요것보다 훨씬 높은 분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예예.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764점이 안 된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험을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예. 성적을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혹시 그 대학 성적이나 토익 성적을 위조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그게 가장 간단할 것 같은데. 간단하지 마. 그거 예. 걸리면 어떻게 하려 그래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되게 형식적으로 그 사람이 입력한 점수만 갖고 평가를 하는 곳도 물론 네. 있어요. 근데 웬만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서류 통과가 되고 나서 면접을 본다거나 할 때 관련 서류들을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거기 안에 성적 그 졸업 증명서라든가 성적 증명서, 그다음에 토익 시험 본 거 같은 것들을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은 절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서류를 조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전문가라면 굳이 취업하지 말고 그쪽으로 나가는 게 낫겠군요. 네, 제가 어제 퇴근길에 SNS에서 본 것 중에 너무 웃겼던 게 예. 우리나라 어둠의 장인? 어둠의 장인? 네요. 이제 기록에 남을 레전드로 기록될 예. 만한 그 첫 예. 번째가 토종 여우를 밀수입을 했는데 예. 이거는 전문가들도 자연 번식이 힘든 종류라고 해요. 예. 근데 그분이 5년 동안 자연 번식을 성공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새끼를 낳아서 또 어떻게 밀수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예. 개들을 키웠는데 그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예. 여우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진 납세를 하고 예. 동물원 같은데 네. 기증을 하셨대요. 예. 그랬는데 원래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재능을 그 공유하는 조건 하에 재밌네. 처벌을 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문서를 이렇게 위조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 좋은 기술을 그런 데 쓰지 마시고 다른 데 좋은 데 쓰셨으면 합니다. 다른 수험생 위조를 해주고 돈을 벌어라. 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토익이 990점이 만점인가요? 근데 저희 신문사 했을 때도 보면은 900점 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정말요? 근데 영어 한마디도 못해. 물어보면. 네. 근데 990점 만점에 900점이면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맞아요. 성적인데 네. 이건 조작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못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험이 토익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토익을 보는 전 세계 응시 국가만 한 200 몇 개국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국가 중에 우리나라 점수가 19위 정도라고 합니다. 1위가 아마 캐나다였을 거예요. 2위가 독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예. 일본이나 뭐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높은 점수거든요. 19위면. 그러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요. 회화를.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근데 또 반면에 IELTS라는 또 국제 공인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익은 미국에서 주관을 하고요. IELTS는 영국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IELTS 시험도 한 230여 개 국가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저희는 거의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똑같은 국제 그 영어 기준 시험인데 그러면 뭐 전문가들 얘기하시기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토익을 많이 봐서 애들이 그 패턴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애우죠. 맞아요. 아예. 문제 유형을 외우고 요거에는 무조건 형용사, 요거는 무조건 뭐 부정문 뭐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니까 맞아요. 실제 실력보다는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는 저도 일조한 것 같고 저도 대학 때 시험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취업하려면 반드시 높은 점수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확실히 한 번, 두 번 보면 볼수록 점수가 조금씩은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균 토익 점수가 뭐 한 764점이라고 했는데 이 점수는 그래도 있으셔야 좀 덜 불안할 거니까 요 정도는 받으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해도 700점밖에 안 되는데 764점 받기 위해서 막 시험을 20번, 30번까지 볼 필요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764점 뭐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한 700점대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나는 다른 스펙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900점 넘어가지고 내면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영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에는 반드시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일반직일 경우에는 그렇게 큰 가산점을 받기는 어렵고요. 아하. 영어 시험 중에도 토익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GTELF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TEPS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 시험이 다 비슷하기는 한데 장단점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토익만 공략할 게 아니라 자기 상황을 보고 다른 시험을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익의 가장 문제점은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 발표가 거의 한 25일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점수를 받고 나서 이게 나올 때까지 확인이 안 되니까 또 시험 응시를 하는 거예요. 아하. 혹시 낮게 나왔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입사 지원서에 써야 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GTELF라는 시험을 보시는 게 나아요. 그건 금방 나오나요? 네, 요거는 5일 만에 나옵니다. 5일? 네네. 토익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랄까 채점 기준이라든가 이게 또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거든요. 네. 토익은. 예. 그러다 보니까 채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는 하는데 뭐 일반 구직자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의심이 좀 들죠. 예. 그래서 청와대 청원도 뭐 엄청 많았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계속 있었어요. 제 시험을 보게 하려고 일부러 맞은 것도 틀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는 아닐 거고요. 이제 뭐 전략적으로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당장 성적 올리는 게 필수다 하는 분들은 GTELF를 보시면 되는데 GTELF의 단점은 토익보다는 좀 대중화가 덜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인사 담당자가 GTELF라는 시험 나 알고 이 시험에 이 등급이면 토익에 뭐 한 몇 점 정도니까 뭐 서류 통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 시험을 만약에 잘 모르는 인사 담당자라면 아무래도 토익 점수 기재한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할 수는 있다. 네, 이런 단점도 조금은 있죠. 그렇군요. 요즘에는 말하기 능력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토익이나 뭐 GTELF, 탭스보다는 오픽이라든가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요거는 또 거의 매일 시험을 봐요. 매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웃기죠. 매일 볼 때마다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매일 또 내야 되고 예. 금액도 토익은 한 45,000원, 46,000원인데 이거는 훨씬 비싸요. 78,000원? 77,000원 정도? 이거 매일 보다 거덜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입사 지원자들은 토익 시험 그래도 몇 번 봐야 되죠. 또 말하기 시험 성적이 있으면 좀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보면 진짜 준비만 해도 몇십만 원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차피 보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경우 전문 강사들이 얘기하기에 가장 적정한 준비 기간은 2주래요. 예. 2주 동안 또 이게 전략이 있답니다. 요런 문제에 요런 답변 길이는 이 정도 뭐 이런 게 이제 패턴이 있대요. 그래서 2주 정도 시간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점수를 한번 따놓으시는 게 시간과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작정 도전하지 말고 무작정 혼자 독학으로 책 사서 보고 이러시면 아마 점수가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좀 성적 취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2, 3학년이라면 상관없는데 이제 당장 상반기 준비하는 분들은 독학보다는 차라리 강사한테 2주 수업을 받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하시는 게 좀 더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쪽집게 강의가 있겠군요. 그럼요. 스타 강사들 엄청 많고요. 그래요? 어허. 저희 회사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저희 회사에도 시험 영어 브랜드가 있어요. 시원스쿨 랩이라고. 그래요? 네네. 여기에 뭐 오픽, 토익 스피킹 강의들이 다 있으니까 무료 강의도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고 뭐 도움이 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이 사실 평균 자격증을 3개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들 뭐 공대나 그러니까 특수한 학과가 아닌 이상 자격증 따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또 괜히 땄다가 취업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선별을 하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자격증란을 공란으로 두시면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운전면허 쓰면 안 되나요? 그렇죠. 운전면허를 그래서 반드시 쓰시고. 그거 써야 되는 거군요. 그거 만약에 있으시면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거 플러스 조금 도움이 되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뽑아왔는데 헌혈증 이런 건 안 돼요? 그거는 자격증은 아니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남을 배려했다는 자격증인데. 네.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에 적당하게 녹여주시면 좋은데 이력서는 되게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란이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자격증은 적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한자 능력 시험 급수를 적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고 있어요. 요즘 그거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요것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인데 응시료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한 급수에 따라 좀 다른데 18,000원에서 11,000원 사이예요. 네, 근데 요게 있으면 뭐 공무원 쪽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리고 예. 일부 대기업은 가산점을 아예 준다라고 명시를 하기도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서 가산점을 요걸 준다더라 그러면 반드시 취득을 하시는 게 좋죠. 예, 현대차 그룹이 그걸 준다고. 네, 들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현대 뭐 상선 현대차 그룹 그쵸. 쪽에서 준다고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예. 제일 아이러니한 그룹이 롯데예요. 롯데가 그 한국사 시험 성적을 승진할 때도 아, 본다고 정말요? 하는데 그렇죠. 웃긴 건 오너들이 다 일본 애들인데 그런 아니, 걸 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려야 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하나가 포토샵 관련 자격증이 있어요. 요거는 뭐 얼핏 들어서는 뭐 디자이너가 될 게 아니면 굳이 뭐 포토샵을 따야 될까라고 하는데 국가 인증 자격증이 있고요. 요거를 따두면 요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뭐 물론 디자인 또 편집 출판 분야 외에도 마케팅이나 그 SNS 담당하시는 분들은 카드 뉴스라고 하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력서에 사진 붙일 때도 그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 포샵해야죠. 제가 그 생각까진 못했는데 역시 앞서가시네요. 아 그거는 이제 장단이 있어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딱 걸리면은 또 감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아주 안 한 듯하게. 화장도 원래 안 한 듯하게 해야지 빛이 나잖아요. 뽀샵도 안 한 듯하게 살짝 자기의 장점만 강조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좋겠네요. 포토샵 자격증도 따고 내 이력서 사진도 수정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요것도 또 이렇게 뭐 학원이나 교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잠깐 수업을 들으셔서 자격증을 취득해 두면 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될 뿐더러 취업하고 나서 실제 뭔가 마케팅이라든가 소셜 관리를 하셔야 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굳이 이제 뭐 돈 내고 배우실 필요도 없고요. 유튜브에 이 포토샵 강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저도 포토샵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거 보고 배웠어요. 아, 정말요? 예. 지금 생각나는 게 예전 회사 잡코리아 있을 때 그 온라인 회사다 보니까 컨텐츠들이나 뭔가 정보가 있으면 다 그 약간의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보고 출산휴가 갔다 왔는데 갑자기 포토샵을 배우라고. 저는 예. 그때 항의했죠. 나보고 관두란 소리냐. 내가 예. 어떻게 포토샵을 배우냐. 그랬더니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책 보고 정말 몇 번 따라 하니까 확실히 그 기능들을 좀 익히니까 도움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취득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무역영어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영어 중에 무역 영어. 네네, 무역 실무에 필요한 영어를 배우는 자격증인데 예. 뭐 일반 사무직보다는 아마 그런 쪽 무역 관련된 회사라든가 아니면 외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쪽이면 한결 사람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죠. 그렇겠네요. 네, 요것도 뭐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 응시료는 한 26,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인데 토익보단 싸네. 그럼요. 토익보다 싼데 단점은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 응시 기회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일단 뭐 계획이 있으시면 대학생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죠. 그렇군요. 그래서 스펙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기업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 있잖아요. 뭐 바리스타라든지 네네. 요리사라든지 네. 이건 자기가 정말 꽂히면은 취직하기 전에도 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적어 놓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간혹 적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저도 뭐 이렇게 그 밑에 직원 뽑을 때 이력서 검토하다 보면 정말 뜬금없는 자격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가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리스타 바리스타. 자격증. 근데 이거는 민간 자격증이고 예. 너도 나도 딸 수 있다는 걸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커피 관련된 회사가 아니라면 네. 그냥 웃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감점 요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가산점 유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옆에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않나요? 제가 입사만 한다면 매일 따뜻한 커피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아마 뭐 다른 조건들이 좀 비슷했으면 예. 뭐 그 인사 담당자의 뭐라 그럴까 개인적 성향에 의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이 친구가 좋을 것 같아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이제 되게 뭔가 형식적인 평가 단계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인사 담당자면은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 좋아하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미용사 자격증이 있다. 이런 친구도 있어? 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것도 전략인데요. 그거를 적는 거예요. 이력서에 일단 자기가 취득한 자격증이니까. 그리고 땡 하면 안 되고요. 자기소개서에 그런 설명을 넣어야죠. 이걸 뭐, 왜 땄는지. 네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매일 사 먹다 보니까 커피에 더 호기심이 생겼고 이 분야에 뭔가 지식을 더 얻고 싶어서 땄다 이러면 이 친구는 뭔가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구나. 그렇죠. 아니면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뭐 매월 몇째 주에는 봉사활동을 갑니다. 막 이랬으면 좋아. 막 이럴 수는 있는데 그렇죠. 정말 뜬금없이 그거 사항만 기재해 놓으면 큰 도움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아하. 자, 이제 이력서 항목에 꼭 채워 넣어야 될 거를 이제 챙기셨다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예. 자기소개서도 작성하는 항목이 보통 크게 한 5-6가지는 돼요. 뭐 흔한 게 지원 동기, 성장 배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쓰셔야 되니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보는 평균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러면 10분이 되게 짧은 것 같지만 사실 저도 서류 평가를 하다 보면 10분은 정말 공들여서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류 평가를 뭐 10개 또는 20개 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수백 장까지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분을 본다는 거는 요즘 인사 담당자들은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경력 사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입직의 경우 경력을 뭘 써야 되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인사 담당자들이 말하는 신입직의 경력은 여러 가지 대외 활동 그리고 인턴십을 해봤는가 뭐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공부뿐 아니라 공부를 제외한 다양한 활동 그 중에서도 우리 회사나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거는 반드시 적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인사 담당자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이 가는 데가 바로 경력 사항인데 그 다음에 눈이 가는 데가 이력서 사진이래요. 아까 그러니까 포토샵 자격증 필요하다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력서 사진을 보면 뭐 잘생겼고 예쁘고에 따라 사람을 뽑고 안 뽑고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그냥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인 거죠. 누가 지원했지? 뭐 여자야 남자야? 뭐 우리 회사에 지원한 애는 누구지? 하고 이제 호기심이 가는 건데 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력서 상의 그 사진이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서 가산점이 가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이상한 사진을 넣으면 감점이에요. 반드시. 이상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건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 스티커 사진 이런 거? 개인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셀카? 셀카를 찍었다거나 예. 스티커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면접 복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뭐 양복에 넥타이 예. 또 여성이라면 이렇게 뭔가 투피스든지 원피스 그런데 너무 파격적으로 저 되게 싫어하는 그 목 늘어난 티셔츠 그거 입고 찍은 거 올리는 친구도 정말 있어요. 그래요? 설마 하는데 어허. 그러면 100% 걔는 감점이에요. 아하. 자기 이력서 사진도 이따위로 올리는데 뭐 우리 회사에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은 예. 막 이력서 사진도 몇 번씩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지순례라고 하더라고요. 예. 하듯이 뭐 잘 찍는 데가 있대요. 소문난 데가. 그러면 그곳을 찾아서 몇 군데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잘 나온 거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예.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정말 기본 규격에 맞춰서 찍은 거 한 장만 잘 갖고 계시면 상관없을 것 같고, 다만 요즘은 다 온라인 이력서 그 입사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규격에만 잘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뭐 용량이 너무 작다거나 너무 크면 이게 깨져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2대8 가르마 이러면 탈락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조금 보수적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는데 예.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게 보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궁금해해요. 2대8을요? 네네네. 와, 얘 신기하다. 아. 누구지? 뭐 그리고 이력서상이나 자기소개서상에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면접 한번 보고 싶다. 좀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오. 그럴 수 있네요. 그럼 저는 합격이네요. 저는 엊그제 집에서 깎았어요, 머리를. 아,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공개를 하네요. 합격이구만. 아, 근데 실력이 좋으신데요? 괜찮죠? 네네. 예. 와. 아무도 몰라, 집에서 깎은지. 아니, 되게 자연스럽게. 예, 거짓말이 티가 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네. 사실 아까 그 목 늘어난 그 친구 저는 공감이 가는 게 뭔가를 안 하던 걸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시간도 내야 되죠. 또 안 입던 옷도 입어야 되죠. 또 사진관 이런 데 가서 또 기다려서 예약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자체가 아마 짜증이 나서 그 친구도 목 늘어난 티를 입고 셀카를 찍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 성향이라면 아마 어렵게 대기업 들어가셔서도 버티질 못할 거예요. 그 조직 그러니까. 문화가 워낙 강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셀러문의 노한나 대표님 회사라든가 약간 스타트업 이런 데를 차라리 노려보시는 게 내가 좋죠. 물어볼게요. 노한나 대표도 싫어할 것 같은데요. 목 늘어난 티 입고 다니는 애 좋아하는지. 질색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또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굳이 선별해서 뽑으려던 거는 아니었는데 예. 면접에 어떤 친구가 왔는데 되게 독특한 넥타이를 하고 왔어요. 남들은 다 그 정말 일반적인 기성 넥타이를 했는데 예. 그 친구는 약간 스카프 같은 걸 어떻게 해서 넥타이를 맸더라고요. 남자 친구인데. 그래서 근데 그냥 저는 근데 패션 쪽에 좀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면접이 다 끝나고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논의를 하잖아요. 예. 이 중에 누굴 뽑아야 되느냐 하는데 어떤 분이 강하게 그분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넥타이를 저런 걸 맨 사람은 분명 센스가 있는 사람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견해이기는 한데 예. 저런 사람은 남자인데도 저렇게 뭔가 소품으로 자기를 꾸밀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센스가 있을 거야. 그러면 예. 조직에 들어와서도 잘 적응할 거고 난 똑같다면 저 사람을 뽑고 싶어 막 이러시길래 진짜 그 사람이 뽑혔어요. 아, 최종까지. 맞아요. 예. 이야. 결과는 어땠어요? 센스는 있었는데 예. 약간 저희 회사랑은 조금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 2년 정도 근무하다 다른 데로 옮겼어요. 아이고. 결론이 이상하게 가네요. 그러니까 그 센스가 예. 그 친구가 약간 잡지 기자 쪽 출신이었어요. 아하. 경력직으로 뽑는 거였는데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 조직에서 이제 컨텐츠를 생산을 하려고 그런 경력을 가진 친구를 뽑았는데 그 친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는 이것보다는 잡지 쪽 그런 컨텐츠가 더 자기에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예전 그 업종으로 돌아갔어요. 아하. 아무튼 올 상반기 공채에는 그 스카프 넥타이가 유행하겠군요. 부디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근데 모르겠어요. 중소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모르겠는데 대기업은 아직까지 정말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복장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은 가급적이면 그래도 보수적으로 하고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패션 그룹들이 꽤 있잖아요. 뭐 LF라든지. 네네. 이런 데는 그런 거 메고 가면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쪽은 그런 걸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예전에 LF 쪽에 어떤 남자 디자이너를 봤는데 예. 저는 직장인 중에 그렇게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하신 분을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 했는데요? 모이칸 스타일이시죠. 오이? 어. 모이칸 스타일 네. 위만 이렇게 살짝 남는 네. 그것도 집에서 깎았어. 자기 혼자 바리깡 밀다가 실패한 거예요. 거. 아. 이노션이라고 광고 네. 그 유명하죠. 유명한 기획사 쪽에 인사 담당자를 만나러 갔는데 예. 또 깜짝 놀랐어요. 대리급 남자 직원이었는데 피어싱 반지만한 피어싱을 해서 이렇게 귀가 예. 귓볼이 많이 늘어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너무 죄송하게도 그 회사는 그런 게 개성이고 너무나 예. 당연한 스타일인데 저는 그런 걸 또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 처음 보다 보니까 그분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계속 그분 귀를 유심히 봤죠. 아니 귓볼이 늘어날 정도면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죄송해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못했는데 나중에 뭐 회사 들어오고 나서 야, 나 오늘 누구 만났는데 이렇더라 하면서 피어싱 안 아프냐라고 물어보니 예. 그게 단계가 있대요. 처음에는 귀걸이처럼 아주 얇은 핀을 뚫는 거고요. 예.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좀 더 매니아층으로 올라가면 예. 피어싱 두께를 조금 더 넓은 걸로 계속 갈아 낀대요. 그러면 귓볼이 거기에 맞게 늘어나는 거죠. 처음부터 무거운 걸 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구멍이 좀 커진다 그래야 되나? 아이고. 그분은 글쎄요. 그게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일이어서 그랬는지 예. 또 하고 계셨는데 흉측스럽진 않고 그냥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아하. 네, 그래서 아니 혹시 저기 중국 소수민족 출신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 같은데. 아니요. 근데 피어싱만 그렇게 하셨지 되게 젠틀하게 일을 잘 하셨어요. 매끄럽게.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뭐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건 피어싱이라는 거. 네, 그래서 뭐 이력서 사진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뭐 이력서 사진상에서 너무 개성을 드러내지는 마시고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규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이제 도전 경험, 성공 사례 또는 실패 사례.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뭘 도전한 게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다만 그 논리적이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해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뭐가 힘들었지? 뭘 잘 해냈다는 거지? 그래서 편의점 뭐 아르바이트 시간이 새벽 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잠을 쫓아내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뭐 그 시간에 열심히 근무하기 위해서 뭐 맨손 체조를 매일 했습니다. 뭐 약간의 이런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인사 담당자들은 이 친구가 그래도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사항을 논리적으로 좀 펼칠 줄 아는구나 하는 걸 읽는 거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은 버리시고 예. 자기가 했던 거 중에 소스를 잘 추려내시면 되는데 예.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는 게 편의점 알바 경험이랑 그리고 그 조장 경험 있죠. 뭐 학교에서 뭐 학술회나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그런 사례 적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겠네. 너도 나도 똑같은 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빼고 다른 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마 초벌을 쓰셨을 거예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그런데 자기가 뭐 여러 번 쓰고 수정을 하는 거는 좋은데 혼자만 하시면 나는 내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간혹 남들한테 보여주면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한 번 쓰고 한 두세 번 그 수정을 해서 리라이팅을 하신 후에 예. 주변의 친구라든가 아니면 뭐 조교 선생님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야, 요 부분은 네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조언을 들으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기업들이 채용 설명회를 또 한참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채용 설명회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설명회가 있고 상담회라는 게 있거든요. 설명회는 그야말로 정말 다수의 관중들 앞에서 자기 회사가 어디고 어떤 인재상을 원한다고 이제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고요. 근데 요것도 아마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가급적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설명회보다는 상담회에 참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인사 담당자나 또 관련 그 직무 담당자들이 나와서 이력서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담을 해주는 그 부스를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질문할 수 없었던 예민한 문제라든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담회에서 바로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거기서 이제 참여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뭐 그런 걸 질문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예. 지원 동기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근데 정말 지원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나중에 이제 실제 지원했었을 때 저는 예전에 상담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 얘기가 플러스 점수가 될 수가 있나요? 그쵸. 호감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뭐 이런 쪽 건설 분야에 오고 싶어서 어느 회사 상담회도 갔고 여기 회사 상담회도 왔는데 최종적으로 이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은 이유가 상담회 때 아주 뭐 좋은 자극을 받았습니다라든가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로 말씀해 주시면 훨씬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러겠네요. 진짜 그것도 스토리만 잘 만들면. 네네. 그런 스토리를 잘 만드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이게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책을 많이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경불진을 많이 들으면 돼요. 그쵸. 하루에 최소 2개의 어마어마한 이 어메이징한 스토리들이 나가거든요. 네네. 그렇죠. 실생활에 도움되는 것도 많고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공감 가는 분야가 많아서 예. 막 맞장구를 치면서 듣거든요. 아이고. 최근에 맞장구 쳤던 게 뭐예요? 한샘 주방 가구.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걸 들으면서 어머 나도 그랬어 하는 거죠. 아하. 인테리어 시공업자한테 맡겼는데 예. 제가 주방은 좀 욕심을 내서 사제 가구가 아닌 한샘 걸 하고 싶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알겠대요. 다 된대요. 예. 다 골랐는데 입주가 다 끝나고 나서 한샘 가구가 뭐 차질이 있어서 뒤늦게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입주 가구 다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이사 날짜를 늦추지를 못해서 예. 일단 이사를 다 했어요. 예. 다 하고 나서 뒤늦게 한샘 가구가 와서 막 거의 반나절 이상을 시공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시공하는 것까지야 그렇다 치는데 그 먼지, 톱밥 막 이런 네. 거 그거 청소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쪽에서 청소 안 해줘요? 안 해줬어요. 그냥 갔다고요? 네네. 이야하. 저 광장동은 청소비 다 대줬다고 하던데. 그거는 아마 더모어 디자인 쪽에서 내셨을 네. 거예요. 근데 저희 시공업체는 안 해주셨어요. 그래요? 더 모호해서 청구를 요청을 해서 네. 한샘이 내줬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예.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린 거예요. 시공업체가. 그게 아파트 앞에 있었던. 맞아요. 제가 그때 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 지역에 되게 오래된 인테리어 회사 가게였는데 부동산에서도 거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친하거든. 네, 그러면서 뭐 저기가 오래 해봤고 이쪽 아파트를 공사를 워낙 많이 해서 아파트 구조고 뭐고 빠삭하다. 아하. 그리고 관리소 소장들이랑도 친분이 있어서 웬만한 민원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믿고 했는데 시공의 마무리는 좀 안 좋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다 끝난 다음에 손편지도 안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손편지는커녕 부분 조금 마무리가 덜 된 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전화하거나 해서 좀 와서 빨리 해주세요 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아예 안 왔어요? 네, 진짜 애를 들쳐업고 제가 쫓아갔죠.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2주 뒤에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2주 후면 서류 통과 발표가 좀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하시면 좋을지를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말씀은 드리는데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해도 700점밖에 안 되는데 764점 받기 위해서 막 시험을 20번, 30번까지 볼 필요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764점 뭐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한 700점대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나는 다른 스펙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900점 넘어가지고 내면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영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에는 예. 반드시 플러스가 될 거예요. 예예. 근데 그 외에 일반직일 경우에는 그렇게 큰 가산점을 받기는 어렵고요. 아하. 영어 시험 중에도 토익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GTELF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탭스라는 것도 있어요. 예예. 근데 요 시험이 다 비슷하기는 한데 장단점이 조금씩 있거든요. 예. 그래서 토익만 공략할 게 아니라 자기 상황을 보고 다른 시험을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익의 가장 문제점은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 발표가 거의 한 25일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점수를 받고 나서 이게 나올 때까지 확인이 안 되니까 또 시험 응시를 하는 거예요. 아하. 혹시 낮게 나왔을까 봐. 예예.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입사 지원서에 써야 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GTELF라는 시험을 보시는 게 나아요. 그건 금방 나오나요? 네, 요거는 5일 만에 나옵니다. 5일? 네네. 토익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랄까 채점 기준이라든가 이게 또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거든요. 네. 토익은. 예예. 그러다 보니까 채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는 하는데 뭐 일반 구직자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의심이 좀 들죠. 예. 그래서 청와대 청원도 뭐 엄청 많았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계속 있었어요. 제 시험을 보게 하려고 일부러 맞은 것도 틀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는 아닐 거고요. 이제 뭐 전략적으로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당장 성적 올리는 게 필수다 하는 분들은 GTELF를 보시면 되는데 GTELF의 단점은 토익보다는 좀 대중화가 덜 됐어요. 예예. 그래서 뭐 인사 담당자가 GTELF라는 시험 나 알고 이 시험에 2등급이면 토익에 뭐 한 몇 점 정도니까 뭐 서류 통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 시험을 만약에 잘 모르는 인사 담당자라면 아무래도 토익 점수 기재한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할 수는 있다. 네, 이런 단점도 조금은 있죠. 그렇군요. 요즘에는 말하기 능력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토익이나 뭐 GTELF, 탭스보다는 오픽이라든가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예. 근데 요거는 또 거의 매일 시험을 봐요. 매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웃기죠. 매일 볼 때마다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매일 또 내야 되고 예. 금액도 토익은 한 45,000원, 46,000원인데 이거는 훨씬 비싸요. 78,000원? 77,000원 정도? 이거 매일 보다 거덜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입사 지원자들은 토익 시험 그래도 몇 번 봐야 되죠. 또 말하기 시험 성적이 있으면 좀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픽이나 토익 썼기 때문에 조작은 절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서류를 조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전문가라면 굳이 취업하지 말고 그쪽으로 나가는 게 낫겠군요. 네, 제가 어제 퇴근길에 SNS에서 본 것 중에 너무 웃겼던 게 예. 우리나라 어둠의 장인? 어둠의 장인? 네요. 이제 기록에 남을 레전드로 기록될 예. 만한 그 첫 예. 번째가 토종 여우를 밀수입을 했는데 예. 이거는 전문가들도 자연 번식이 힘든 종류라고 해요. 예. 근데 그분이 5년 동안 자연 번식을 성공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새끼를 낳아서 또 어떻게 밀수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예. 개들을 키웠는데 그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예. 여우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진 납세를 하고 예. 동물원 같은데 네. 기증을 하셨대요. 예. 그랬는데 원래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재능을 그 공유하는 조건 하에 재밌네. 처벌을 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문서를 이렇게 위조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 좋은 기술을 그런 데 쓰지 마시고 다른 데 좋은 데 쓰셨으면 합니다. 다른 수험생 위조를 해주고 돈을 벌어라. 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토익이 990점이 만점인가요? 근데 저희 신문사 했을 때도 보면은 900점 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아, 정말요? 근데 영어 한마디도 못해. 물어보면. 네. 근데 990점 만점에 900점이면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맞아요. 성적인데 네네. 이건 조작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못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험이 토익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토익을 보는 전 세계 응시 국가만 한 200 몇 개국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국가 중에 우리나라 점수가 19위 정도라고 합니다. 1위가 아마 캐나다였을 거예요. 2위가 독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예. 일본이나 뭐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높은 점수거든요. 19위면. 그러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요. 회화를.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근데 또 반면에 IELTS라는 또 국제 공인 시험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토익은 미국에서 주관을 하고요. IELTS는 영국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IELTS 시험도 한 230여 개 국가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저희는 거의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똑같은 국제 그 영어 기준 시험인데 그러면 뭐 전문가들 얘기하시기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토익을 많이 봐서 애들이 그 패턴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애우죠. 맞아요. 아예. 문제 유형을 외우고 요거에는 무조건 형용사, 요거는 무조건 뭐 부정문 뭐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니까 맞아요. 실제 실력보다는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는 저도 일조한 것 같고 저도 대학 때 시험 엄청 많이 봤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취업하려면 반드시 높은 점수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확실히 한 번, 두 번 보면 볼수록 점수가 조금씩은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균 토익 점수가 뭐 한 764점이라고 했는데 이 점수는 그래도 있으셔야 좀 덜 불안할 거니까 이 정도는 받으라고 말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 잘 지냈습니다. 예, 아주 진짜 감동적인 경험을 하셨다면서요. 네, 최근에 10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요. 손편지를 받아본 기억이 예.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로부터 받은 이후로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아, 남편한테? 아니요. 남편분이 주신 거 아니세요? 우리 남편은 연애할 때도 한 번도 손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아닌데 어이고. 회사 업무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된 분이 있어요. 그쪽 회사랑 저희 회사랑 예. 같이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이제 행사가 다 잘 마무리됐거든요. 그러면 보통 뭐 수고하셨다고 문자를 주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주시는 게 보통인데 그쵸. 회사로 뭐 저한테 우편이 왔다고 총무 쪽 직원이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뜯어보니까 그분이 행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손편지를 주셨는데 글씨체도 너무 예쁘고요. 예. 뭐랄까 행사 끝나고 나서 그분이 뭐 아마 긴장도 풀렸을 거고 또 마무리해야 될 것도 많아서 매우 바쁠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편지를 썼다는 게 진심이 느껴지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야, 써주신 분이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인데 남자분이 그렇게 글씨를 썼다고요? 정말 예뻐요. 와하. 얼굴이 근데 너무 죄송하게도 예. 그분 얼굴과 글씨체가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예. 혹시 대피를 맡긴 게 아니냐. 아하. 약간 이제 이런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손편지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문자를 드렸거든요. 예. 손편지 써주신 거에 더 감동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랬더니 그분이 제가 글씨를 좀 잘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이 직접 쓰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손글씨 잘 쓰는 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저는 글씨 잘 쓰는 사람 진짜 부럽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다한증이 있어서 글씨를 잘 쓰고 싶어도 잘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글씨를 쓰려고 연필이나 볼펜을 잡으면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글씨 잘 쓰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제가 다이어리에 뭔가를 막 써놨어요. 네. 근데 한 다음 날이나 이렇게 다시 펼쳐보면 제가 썼는데 무슨 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네. 일상 다반사예요. 그렇죠. 또 요즘에는 또 컴퓨터로 모니터로만 글씨를 쓰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손글씨를 쓸 일도 거의 없고 또 편지를 주고받을 일이 많지 않은데 좀 새로운 경험 또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좀 분위기 있게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결혼하신 분이세요? 나이로 봤을 땐 아마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았는데 예.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그 자기만의 그 이게 강점이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행사 끝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쓰신 게 아닐까. 예. 아주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주희 과장님이 마음에 들어서 아이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의도가 궁금한데. 아마 다음 행사 때 또 더 잘 도와달라는 의미인 것 같고 예. 또 영화 티켓을 같이 주셨어요. 같이 보러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싱글이었고 좀 나이가 어렸으면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밀당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예. 저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고요. 아하.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재밌는 게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만년필이나 이런 수성펜이 더 많이 팔린대요. 정말요? 그리고 다이어리와 같은 그 종이류 수첩 판매량이 훨씬 더 늘었다고 해요. 그렇죠. 박 PD가 또 그런 거 수집까지 하잖아요. 저는 이제 만년필이나 네네. 이런 거 이제 사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조카나 또 지인분들에게 또 입학하는 친구들한테도 그 라미 라미. 그 네네. 귀여운 브랜드가 있어요. 예. 그거 선물도 하고. 저도 볼펜 선물을 받았는데 예전 회사 퇴사할 때 팀원들이 돈을 조금 모아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어허. 근데 라미펜에 제 이름 이니셜을 각인한다 그러나? 맞아요. 그런 것도 돼요? 네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되게 고마웠어요. 고맙게 야하. 지금 잘 쓰고 있고. 예, 그렇군요. 그 지금까지 잘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손글씨를 잘 안 쓰다 보니까 1년 지났는데도 아직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름다운 분 어느 회사 누구신지 공개가 가능하신가요? 산업정책연구원의 성함까지 얘기도 되나요? 그럼요. 이수영 팀장이신데 연구원이세요? 네, 연구원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연구원 기관 소속에 계신 분이고요. 예. 사실 이렇게 대외 수상권이었어요. 요즘 보면은 뭐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기관들에서 어느 분야 수상 그 타이틀을 많이 만들어 내거든요. 이제 예. 그게 수익성 사업이기도 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어느 뭐 큰 언론사 중앙일보에서 특히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중앙일보보다 훨씬 매끄럽게 행사를 잘 진행하셨어요. 와하. 여러 군데를 많이 참여해 봤는데 행사 진행도 매우 매끄러웠고 예. 행사 끝나고 나서 뭐 사후 관리라고 할 수도 있죠. 저희 쪽 기업 관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까지도 감동을 줄 정도면 이쪽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다면 다음에 또 참여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니 보통 그런 행사 끝나면 뒷담화 뒷말만 무성할 텐데 이거는 감동이 무성하니까 이게 진짜 다르군요. 아마 그분이 하시는 일에 뭐 그렇다고 제가 전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이 있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게 뭐 제가 단지 손편지를 받았다거나 영화 티켓을 받았다거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행사 시작부터 전과 후 관리를 이렇게 매끄럽게 하는 그 능력이라 그럴까? 이거에 이제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렇죠.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대성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희 애청자분들도 이렇게 대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취업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벌써 이제 3월 취업철 다가왔어요.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특히 대기업으로 취업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많이 긴장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력서 작성은 웬만큼 해놓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불안하니까 계속 수정을 하시거나
분들이나 뭐 남은 기간 동안 스펙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막 시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상반기 공채 때 이런 거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스펙 부분인데요. 예.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가 되고 또 지원자의 학벌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의 뭔가 능력, 숨겨진 재능 이런 걸 보겠다라는 게 요즘 인사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펙적인 부분을 아직까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스펙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학점이고요. 그리고 공인 영어 시험 성적, 그리고 자격증입니다. 예예. 근데 아마 학점은 지금에서 어떻게 돌이키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에 와서 뭐 계절학기를 들으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노려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 가장 쉽죠. 그래서 지원자들이 엄청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성적 점수를 계속 올리려고 해요. 아, 토익 점수.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최근에 취업 사이트 사람인에서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신입직 구직자의 이력서를 이제 다 통계를 돌려봤더니 예. 평균 토익 점수가 나왔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평균치 정도는 마련을 해놔야 예예. 그래도 서류 통과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평균이 몇 점입니까? 평균 점수가 764점. 오. 뭐 요거는 평균이니까 요것보다 낮은 분들도 있고 요것보다 훨씬 높은 분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예예.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764점이 안 된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험을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예. 성적을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혹시 그 대학 성적이나 토익 성적을 위조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그게 가장 간단할 것 같은데. 간단하지만 그거 네. 걸리면 어떻게 하려 그래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되게 형식적으로 그 사람이 입력한 점수만 갖고 평가를 하는 곳도 물론 네. 있어요. 근데 웬만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서류 통과가 되고 나서 면접을 본다거나 할 때 관련 서류들을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거기 안에 성적 그 졸업증명서라든가 성적증명서, 그다음에 토익 시험 본 거 같은 것들을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해요.